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오늘 시장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슈 팔로우,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반도체도 반도체였지만 오늘 시장에서 이 섹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동차인데요. 인피니언, 2030년 글로벌 완성차 1위는 현대차 그룹,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일단 오늘 현대차 그룹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과 이제 영업이익들이 조금 더 이제 호조로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좀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죠.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대차 오늘 종목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기아차 역시 오늘 5.8%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좀 자동차주, 특히나 현대차 종목들의 좀 흐름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여기에다가요,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이 인피니언이 2030년 이후에는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완성차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거든요. 과연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현대차, 이제는 정말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것인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현대차 실적 계속해서 잘 나옵니다. 이제는 뭐 영업이익률이 테슬라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때마다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인데요. 이번 현대차의 실적 서프라이즈, 계속해서 피크아웃 우려 같이 가져가는 걸까요? 문선희 전문가님 어떠세요? 피크아웃은 저는 뭐 나온 것 같긴 해요.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 작년 실적보다 더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그래요? 말하는 피크아웃 우려감은 네. 우려감이 아니라 실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은 피크아웃 됐다라고 저는 이미 생각합니다. 피크아웃이 네.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현대차 실적이 이미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건 지금부터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적은 피크아웃 된 건 맞다. 실적은 왜냐하면 피크아웃이다. 지금 시장 뭐 가이던스 보면 올해보다 영업이익은 한 6%? 뭐 이 정도 상승할까 말까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의 비슷한 거예요. 물론 변수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주가가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헤게모니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자동차 시장의 핵심은 전기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이슈는 전기차가 다 흡수를 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기본적으로 시선이 집중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전기차를 좋아하기도 했고 관심도 많았고, 전기차 내에서의 또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대부분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워낙 크고,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이 쇼티지다 보니까 약간 슈퍼 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이제 완성차 업체로 헤게모니에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네. 배터리 가격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어쨌든 헤게모니가 싹 넘어오면서 시장의 관심도는 이제는 2차 전지보다는 그냥 완성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피크아웃은 되는데, 네. 그러면 이 현대차가 네. 그럼 실적을 제대로 흔히 말하는 이 평가를 받았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실적이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더 크게 늘지 않지만, 그럼 지난해의 실적만큼 밸류를 받았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올해는 릴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실적이 크게 안 늘어도 그냥 밸류적인 측면에서 릴레이팅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 또 하나, 여력은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올해 시장을 지금은 1월 달은 좀 지지부진한 우리 시장이긴 하지만 저는 올해 전체적인 연간 전망은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 쪽에 시장에서 매수를 해줄 때 네. 현대차를 안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 자금 역시도 좀 현대차 쪽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현대차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기아차 다 포함해서. 현대 기아차 다 네. 포함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가지고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 워낙에 밸류가 낮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현대차가 계속해서 좀 주가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네.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어놨잖아요. 네. 자사주 소각도 하겠다라는 부분, 뭐 배당도 25%를 유지하겠다라는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고 아, 생각은 아니요. 아니라고. 안 한다. 끝까지 들으세요. 네, 네.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왜 이렇게 급하세요? 그랬네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좋게 영향을 그래요? 미칠 거라 봅니다. 다만 이게 주가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배당을 좀 지금 하기에는 네. 뭐 항상 현대차의 약간 발목을 주가의 발목을 잡는 건 결국에는 노조와의 또 관계거든요. 네. 만약에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면 그 배당 줄 거를 우리한테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상황론 좀 더 봐야 된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조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나쁘진 생각을 합니다. 않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송가람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보고 우리가 좀 가격에 대한 부분들 전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송가람 대표님께서도 현대차그룹 실적에 대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좀 더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뭐 현대자동차나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쵸.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도 견인되고 있지만 이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올 때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지금도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걱정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피크아웃 우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자동차 시장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매출의 증가세가 여기서 더 늘어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이 피크아웃 우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아무래도 이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이전만큼 많은 판매량 추가로 회복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체크를 해본다면 이 판매량이 어느 정도 추가로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대는 아무래도 피크아웃의 가격대가 맞지 않느냐라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 피크아웃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것이냐, 네. 앞으로의 이 밸류가 더 늘어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지금 이 현기차의 밸류 자체는 아직까지 이 실적에 대비했을 때는 크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실적 자체의 피크아웃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이 피크아웃을 해소를 하려면 양적 성장에서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느 정도 지금 현기차에서 이 시장 자체에서의 매출 증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 매출의 드라마틱한 증가만큼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났지만 어느 정도 양적 증가는 우리가 피크아웃에 다다랐다라는 측면이 나온다면 지금은 다양한 이런 것들에서 대경쟁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기차 부분 그리고 내연차 부분까지 다양한 회사들과 경쟁을 위해서는 지금의 이 시장에서 질적 성장도 상당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미래에 보이는 이런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완성차 외에도 기존 완성차 외에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이쪽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 전장산업 그리고 이 전장산업에 비롯한 자율주행까지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기술 개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대차 주주분들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전혀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잘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 피크아웃이다라고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 한 해 다시 한번 양적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또 한쪽에서는 올해 어쨌든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래도 신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될 것이고 아직 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세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내연기관차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좀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올해 조금 더 그래도 이 좋은 실적들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려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소비 심리 자체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완성차 업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완성차 업체들에 있어서 이 금리 인하 이후에 이런 매출이 증가한다, 매수량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예상이 되더라도 쉽사리 생산량을 늘리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 그리고 내연기관 시장 이렇게 양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분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군데가 확 늘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서 생산량을 확 늘리기에는 아무래도 회사에 부담이 되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바로 공유 시장의 활성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공유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쉐어하고 그리고 대여하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완성차 시장의 성장, 이 공유 경제 증가와 함께 피크에 다다르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런 전기차 그리고 내연 시장으로 양분된 시장 그리고 공유 경제 시장의 활성화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완성차 업체의 고민이 어느 정도 깊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금리로 인해서 드라마틱하게 크게 이 완성차의 성장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쉐어하고 있는 시장 전체를 쉐어하고 있는 산업 전체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피크아웃의 우려는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서진 대표님, 도대체 현대차는 어떻게 하면은 좀 주가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현대차의 어떤 이슈라든지 현대차가 뭔가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잘하고 있지, 실적도 이렇게 잘 그러니까 나오고. 잘하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현대차만의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아무래도 이제 이 노조에 대한 좀 이 그래요. 투자자 그게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그게 좀 않으면. 부담이 크거든요. 부담이 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강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인피니온도 그걸 방점을 둔 거거든요. 2030년까지 네. 1등을 할 거라는 거. 근데 아직까지는 또 전기차 쪽에서는 마진이 안 나와요. 전기차 많이 팔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좀 계속 이제 주가 자체를 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도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으로의 자금은 유입될 겁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지수물인 현대 기아차의 수급이 안 들어올 리는 없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평가, 지금 엄청난 저평가는 났거든요. 그쵸. 예, 그런 거 거의 뭐 철강 기업 정도의 저평가니까 엄청나게 저평가가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확실하게 거기에 따른 레이팅은 나온다. 그 정도만 나와줘도 뭐 이런 거 보면 좀 억울하긴 할까요, 현대차? 나 더 성장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그냥 주가 릴레이팅 정도만 바란다라는 것만 하는 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 시장에서 메인으로 막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긴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대차가 뭘 이렇게 못해서라기보다 네. 시장에서 그 자동차 쪽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거는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도 GM, 포드 주가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현재 레거시 완성차 업체에 관심이 없어요. 포드도 폭스바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흐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지금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주주분들은 분명히 좋은데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항상 좀 답답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안고 갑니다. 시장에서도 유독 자동차에 대한 평가가 좀 냉정하게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차 관련 종목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올 한 해 이 저평가를 좀 어떻게 이용하면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볼까요? 전 지금 구간에서라면 네. 뭐 충분히 저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까지도 잘 나왔다. 실적이 앞으로 아주 더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게 나빠질 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 쪽의 문제도 좀 지금 이제 날아갔고 네. 그다음에 중국은 물론 뭐 중국 쪽에서 뭐 이게 큰 그건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인도 쪽으로 또 어쨌든 또 지금 개발도 했고 제가 보기엔 나빠질 건 이제는 없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지금
원래 보수적으로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한 16조는 나올 것 같거든요. 원래. 그러면 지금 시총이 40조잖아요. 네. 현대차 기준으로. 16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40조 시총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의 시총을 보면 정말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양극재 종목들. 물론 최근에 포스코 퓨체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시총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지금 거의 뭐 현대차보다도 시총이 더 높았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빠질 때는 없다. 보고 이제 적정 가치는 올라온다. 충분히 40조, 그러니까 16조에 대한 가치는 평가받을 거다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이 정도면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한 55조 정도는 시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 라인을 조금 더 잘 네, 잡아주시면. 그걸 감안하면 이제 목표가는 한 목표가를 25만 원. 25만 원? 예, 한 55조 정도 예상하면 그래도, 한 25만 원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절났네요. 손절은 근데 지금 구간에서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손절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지금 만약에 워낙에 낮아서. 만약에 현대차를 매수를 한다면 네.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 라인을 딱히 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건 있겠죠. 내가 만약에 난 단기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기 기술적인 18만 원이 되겠죠. 18만 원 이탈하면 매도인데 만약에 내가 단기가 아니라 원래 한번 그냥 좀 안정적인데 내가 많은 돈을 실어보겠다고 한다면 굳이 이걸 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떨어지면 전 추가 매수해서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걸 제가 원래 뭐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완성차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대라면 네. 충분히 뭐 흔히 말해 물리지 않고 수익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아도 그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아는 그래도 현대차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도 뭐 6%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기아는 그러면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기아는 지금까지는 항상 현대의 하위 버전이었잖아요. 항상 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럼 그거는 뭐 물론 뭐 글로벌적으로도 이미지는 좀 그렇게 아직까지는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SUV 쪽에서는 또 얘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 전기차 SUV 쪽에서는 또 기아의 흐름은 좀 달라요. 특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현대차랑 비슷해졌어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시총도 그래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기아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기아 역시도 나쁘진 않다. 그 트레이딩 하기도 좋아요. 탄력도 좋고 해서 만약에 이것도 트레이딩을 한다면 85,000원 뭐 손절 라인 잡고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 봅니다. 고점 네. 더 뚫고 가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역시도 지금 원래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한 14조, 15조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시총이 37조밖에 안 돼요. 엄청 저평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11만 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와야 그 정도 나와야 그 껍데기 만드는 현대제철 정도 가치거든요. 그 정도는 받아줘야죠. 그 정도 밸류는 가겠죠. 그래서 저는 한 11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께서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 대해서 전망들, 가격적인 이제 커트라인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 최근에 도달했다가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흐름 다시 한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격대도 재돌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 20만 원대에서 좀 더 22만 원대까지 어느 정도 단기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로 본다면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고려를 하신다면 22만 원 정도 이 가격대에서는 한번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18만 원대인데 뭐 지금은 이 가격대 추가로 이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16만 8천 원 이 가격대 이탈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아차가 이 현대차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현재 탄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흐름도 굉장히 좋고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뭐 완성차 업체
보신다라고 한다면 기아차가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손절가는 83,000원대, 여기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보유를 하셔도 좋을 위치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1차 목표가 11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가격 전략은 또 비슷하게 잡아주셨네요. 자, 오늘의 이슈는요, 자동차, 그 중에서도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하는데 주가는 좀 무거운 상황이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함께 필요한 시기. 다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시장에서 잘 수익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